차교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쉬운 세 번째 시간에는 가우스 법칙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우스 법칙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화 밀도가 그 R에 비례하는 그런 전화 밀도고, 이 전화 밀도는 반지름이 A인 구 내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 밀도가 R 세타 파이, 구좌표계의 R 세타 파이 중에서 R에만 의존하면 그러면 이것은 구대칭이 있는 것이고, 구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전기장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장으로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여기 이렇게 구대칭으로 전화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화 밀도는 반지름인 A보다 작을 때는 KR, 그 다음에 반지름인 A보다 클 때는 0이고, 이때 K는 비례 상수가 되겠어요. 여기서의 차원은 R을 곱하면 전화 밀도의 차원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길이의 4승으로 나눈 것과 같은 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를 물어보는데, 전 공간에서, 다시 말하면 구 내부와 외부에서 전기장을 구하라. 그리고 구 내부와 외부에서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라. 스칼라 포텐셜은 전위의 다른 말이죠. 그리고 구 내부와 외부에서 전기장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화 분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구하라. 이런 네 가지를 푸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 잠깐 가우스 법칙을 복습하겠습니다. 가우스 법칙과 쿨롱 법칙은 같은 법칙이죠. 쿨롱 법칙이 먼저 배우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전화 분포 로가 만드는 쿨롱 법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여기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여기 있는 여기는 단위 벡터죠. 그래서 그 전기장을 구하려는 점까지, 전화가 있는 점에서 전기장을 구하려는 점까지 가리키는, 그 방향을 가리키는 단위 벡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쿨롱 법칙은 여기 있는 전화 밀도가 만드는, 공간에 분포된 전화 밀도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는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죠. 가우스 법칙도 그것과 똑같이 이 전화 분포가 만드는 전화 밀도를 구하는 것인데, 그 법칙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전화 밀도가 여기 있고 전기장은 여기 있고, 전기장도 이렇게 적분 내부에 있습니다. 이 가우스 법칙을 우리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이 좌변을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려면 여기 S라고 대표되는 가우스 폐곡면을 만들죠. 그래서 그 가우스 폐곡면을 통과하는 총선속이라고 합니다. 그 총선속을 파이 2라고 하고, 이거는 그 가우스 폐곡면 내부에 들어있는 총전화, 알짜 전화를 요 로를 그 내부에서 부피 적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알짜 전화 Q를 입실론 제로와 나눈 것과 같다. 폐곡면을 정하면 그 폐곡면을 통과하는 총선속은 폐곡면 내부에서 알짜 전화를 입실론 제로와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가우스 법칙은 폐곡면 S를 어떻게 그리든지 항상 성립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전기장을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좌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죠. 이 모르는 전기장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가 있냐면, 가우스 폐곡면을 잘 잡으면 처리할 수가 있는데, 가우스 폐곡면을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잡으려면 어때야 되냐? 이 전화 분포의 대칭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같이 구대칭성이 있으면, 가우스 폐곡면을 구의 표면으로 할 것 같으면, 구 표면에서는 전기장이 전부 같기 때문에 이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적분 바깥으로, 무엇인지 몰라도 같다 그러면 적분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전화 밀도에 특별한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우스 폐곡면을 이용해서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할 수 있지만,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은 똑같은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쿨롱 법칙으로부터 가우스 법칙, 자, 이 법칙에서 이 법칙 나오는 거 한번 증명해 보고 싶죠. 증명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차교수 물리1 같은 데서 배우는 수학을 이용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R-R'의 절대값, 이 거리분의 1의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직각좌표계에서 이제 구하면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거리의 제곱분의 1 하고서 여기에 이렇게 단위 벡터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요것에
그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취했던 거에 다이버전스를 취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라플라시안이라고 하죠. 이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면 요게 바로 디락 델타 펑션에다가 마이너스 4파이를 곱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디락 델타 함수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전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디락 델타 함수만 전 공간에서 적분하면 1이 되고, 이것을 어떤 함수에 대해서 곱해서 적분할 것 같으면 그 함수에다가 디락 델타 함수에 r-a 하면 그 함수에다가 a를 이렇게 집어넣은 값과 같아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차교수 물리 4강 L번째 강의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무엇을 알면 바로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이 같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냐면 다이버전스 정의를 알면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버전스 정의는 수학적인 항등식이죠. 그래서 어떤 벡터장이든지 폐곡면, 이것도 아무렇게나 그린 폐곡면입니다. 폐곡면에 대해서 이렇게 면적분을 할 것 같으면 그 폐곡면으로 둘러싸인 부피 내부에 벡터장의 이 다이버전스를 부피 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용하면 쿨롱 법칙에서 가우스 법칙이 바로 오는데, 자, 이건 우리가 또 이것도 어디서 했냐면 우리 차교수 물리원 4강에 제2에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쿨롱 법칙에서 가우스 법칙으로 되는 건 금방 눈으로 한번 보겠어요. 자, 쿨롱 법칙 이렇게 써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r 제곱분의 1하고 단위 벡터 한 거, 요건 무엇과 같았습니까? 요것은 그레디언트 r분의 1과 같았죠. 그래서 그것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그레디언트 r-r' 절대값분의 1 하면 요게 바로 요거와 같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양변의 다이버전스를 취하는데 R에 대한 다이버전스를 취합니다. R에 대한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요 안에 걸 또 다이버전스 취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기장을 다이버전스 취하고 요 안에서 다이버전스 취하면 요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디렉 델타 펑션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디렉 델타 펑션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4파이를 곱한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디렉 델타 펑션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여기 R이 뭐가, 요 R' 뭐가 됩니까? 그냥 R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R이 돼버리고 4파이도 없어지고 해서 무엇이 되냐면 입실론 여러분의 로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이미의 폐호면에 대해 S에 대해서 전기장을 면적분합니다. 자, 이걸 면적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면적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면적분한 데다가 다이버전스 정의를 이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죠. 다이버전스 정의가. 그랬을 때 요 다이버전스 E에서 우리 무엇을 이용하냐면 요건 쿨롱 법칙에서 얻은 것입니다. 쿨롱 법칙에서 다이버전스 E는 입실론 제곱분의 로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요거 처음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이게 바로 가우스 법칙이죠. 이것처럼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은 쿨롱 법칙에서부터 가우스 법칙 구할 수가 있고, 가우스 법칙에서부터 쿨롱 법칙 구할 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같은 법칙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우리 어떤 법칙으로 문제를 풀까 하는 것은 문제를 풀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골라서 풀면 되겠죠. 이 문제처럼 전화 분포에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 구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무엇도 구하라고 했습니까? 스칼라 포텐셜, 전위도 구하고 전기 에너지도 구하라고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 우리 복습하고 넘어가면, 우리 사실은 전기장 전에 전기력이 있었습니다. 전기력과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전기력을 F라고 하고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U라고 할 것 같으면 F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U가 되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하고 그 전기력을 RS에서부터, 이 RS는 기준점입니다. R까지 이제 선적분 한 거와 같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과 똑같이 요쪽 전기력을 전하로 나누면 전기장이 되고,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전하로 나누면 스칼라 포텐셜이 되는데, 그래서 요건 단위 전하당 전기력, 이거는 단위 전하당 전위, 스칼라 포텐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전기장하고 스칼라 포텐셜 요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과 스칼라 포텐셜이 있다면 스칼라 포텐셜에서 전기장을 구하려면 스칼라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를 취하고, 전기장에서 스칼라 포텐셜을 취하려면 전기장을 기준점에서부터 R까지 이렇게 선적분해서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것으로 하는데, 자, 요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 차교수 물리원 7강 지에서 요거 이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기 에너지는 먼저 점전하들 모임의 전기 에너지는, 이거는 차교수 인하대 물리 16강 지에 나오는데, 요거 U는 2분의 1 하고서 QI 파이
파이 i. 요건 점전하들 Q1, Q2, Q2가 있다면 파이 i는 QI 자리에서 스칼라 포텐셜이 되겠어요. 그래서 QI하고 스칼라 포텐셜하고 곱해서 다 더하는데 그때 앞에 2분의 1을 해주면 되는데 이 파이 r을 또다시 점전하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파이 i는 뭐가 같으냐면 4파이 입실론 제곱분의 1 RIK분의 QK와 같으니까 여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점전화 경우에는 K하고 I가 같으면 안 되니까 요거 달라야 된다는 이런 표시를 썼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연속된 전화의 분포일 것 같으면 요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분의 1 하고서 로 파이 R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하는 걸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전부 다 로로 표시한다면 2분의 1 하고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요 그대로 합니다. 요걸 이제 Q를 로로 바꿔가지고 적분하는 게 되죠. RIK는 R 빼기 R 프라임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전기장이 2인 곳의 전기 에너지 밀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건 2분의 1 입실론 제로 하고서 전기장 3개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인하대물리 16강 K에서 이거 나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16강에서 인하대물리 16강 GH에서 이거 전부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건 에너지 밀도 다시 말하면 단위 부피 속에 있는 에너지이고 이제 그 전 공간에서 전기 에너지를 구하려면 그걸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장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부터 구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가우스 폐용면을 정하는 것인데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반지름보다 작은 쪽에서 그러면 가우스 폐용면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반지름보다 작은 이런 구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반지름이 R인데 이 반지름이 A보다 더 작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우스 폐용면 내에 포함된 총전화, 알짜 전화를 구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로 R에다 DV를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구대칭이기 때문에 DV는 우리 구좌표계로는 R, DR,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이렇게 되죠. 근데 D 세타, D 파이는 다 적분하면 뭐가 되냐면 4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4파이 R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DV 대신에 뭘 쓰면 되냐면 4파이 R 제곱 DR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구 내부에서 전화 분포가 KR이니까 KR 하고서 4파이 R 제곱 DR 이렇게 쓰면 되고 요거 적분하면 되죠. 요 적분할 때 상수 전부 앞으로 빼내면 뭐만 남습니까? R 3승만 남으니까 요건 뭐가 돼요? 4분의 1 R 4승 이렇게 되죠. 제로에서부터 R까지인데 제로는 0이니까 요거는 요 4가 없어지고 파이 K R 4승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저 폐곡면 내부에 있는 이제 알짜 전화니까 폐곡면을 통과하는 그 총선속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폐곡면에서는 전기장이 전부 같은 걸 아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폐곡면을 따라서 전기장을 다 이제 면적분하면 되는데 전기장은 다 같고 그 다음에 E하고 DS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E도 DS가 EDS가 되죠. 그리고 E는 같으니까 밖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폐곡면에 대해서 DS 할 것 같으면 이건 바로 구 표면의 넓이가 되니까 4파이 R 제곱 E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합니다. 가우스 법칙에서 파이 E는 총선속은 무엇입니까? 요거 갖다 씁니다. 그래서 4파이 R 제곱 E 하고서 입실론 제로분의 Q죠. Q는 뭡니까? K파이 R 4승하니까 여기다 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죠. 전기장은 4 입실론 제곱분의 KR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R은 A보다 더 클 때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우스 폐곡면을 조금 큰 거를 반지름이 R이 A보다 큰 경우를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R자 전화는 그 가우스 폐곡면 내부의 전화는 어떻게 되냐? 제로부터 R까지 적분하는데 이 전화는 전화 분포는 어디까지만 있습니까? A까지만 있죠. 그래서 A까지만 적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적분해가지고 적분 구간을 제로부터 A까지 하면 이건 뭐가 되냐면 파이 K A 4승이 되고 그 다음에 총 선속은 반지름이 R인 걸 통과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4파이 R 제곱 2가 되니까 가우스 법칙에다 집어넣어서 4파이 R 제곱 2는 입실론 제로분의 하고서 저거 구한 거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2는 4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KA4 이렇게 되니까 이제 A번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전 공간에서 R은 A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고 R은 A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는 것인데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게 구했냐면 전기장을 기준점에서 R까지 적분한 걸로 선적분한 걸로 구했습니다. 이때 기준점은 어디냐면 무한대입니다. 우리
구대칭으로 되어 있는 이 경우에는 전부 이제 무한대를 기준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기장은 어떻게 주어졌었냐면 아까 우리 이렇게 구했었죠. 그래서 R은 A부터 R은 구 바깥부터 먼저 구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기준점이 무한대니까 무한대에서부터 적분해서 들어오는데 구 내부로 들어오면 바깥쪽을 이미 적분하고 들어오니까 외부 먼저 적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까지 적분할 것 같으면 그때 전기장은 요거죠. 요거 A보다 더 큰 거. 거기다 쓰고 적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적분은 아까 V에 대한 적분이 아니라 그냥 선적분이니까 DR 한 것입니다. 여기는 4파이 R제곱 곱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DR에서 적분하니까 요거는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는 거면 마이너스 R 이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R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4입실론 제분의 R, KA 4승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RS에서부터 R까지 하는데 쭉 적분해 와서 여기 어떻게 됩니까? 전기장이 구 외부와 내부가 다르니까 구 외부에서 일단 적분하고 그 다음에 구 내부가로도 또 들어와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구 외부에서의 전기장이고 요거는 구 내부에서 전기장입니다. 그래서 적분할 것 같으면 요거 아까 적분한 데다가 R에다가 A만 대입하면 되고, 요거 이제 또 적분하면 요건 R제곱 적분하는 거니까 3분의 R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할 것 같으면 이렇게 K 입실론 제분의 KA 3승 요 첫 항이 나오고, 두 번째 항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요걸 다 계산을 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 스칼라 포텐셜 우리 그 반지름이 A보다 클 때 먼저 구했죠. 그리고 반지름이 A보다 작을 때도 이렇게 구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장을 알았으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전기장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뭘 알았냐면 전기 에너지 밀도가 전기장만 알면 저렇게 구해지죠. 그리고 그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 전부 다 부피 적분을 할 것 같으면 전기장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전기장 이렇게 구해 놨으니까 R이 A일 때 에너지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입실론 제로하고서 요거의 제곱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클 때는 요 밑에 있는 걸 또 제곱하면 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R은 A보다 작을 때 그때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R은 A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우리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저기에 적분 구간에 R은 A보다 작다고 하는 걸 표시 안 했는데 그 다음을 표시하겠어요. 어떻게 표시하는 거예요? 제로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는데 여기에 이번에는 부피 적분이니까 4파이 R제곱 DR 이래야 되죠. 그 R이 제로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이건 뭐예요? R의 6승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요 R의 6승 적분하는 거니까 R의 7승 하고서 7분의 R의 7승 이렇게 한 겁니다. 제로에서 A까지 해서 그 결과는 56 입실론 제로분의 파이 K A 7승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이 A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건 이제 그 바깥 공간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전기 에너지인데 그 구 외부라고 해서 여기 구 내부는 저기다 U2 작은 거, 구 외부는 U2 큰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분해야 되겠어요? A에서 무한대까지 하고서 아까 구 외부에서 전기에너지 밀도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기 전기에너지 밀도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요거는 R 제곱에 대해서 A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어떻게 됩니까? 한항이 됩니까? 한항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 내부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56 입실론 제로분의 파이 K제곱 A 7승, 구 외부에서는 8 입실론 제로 파이 K제곱 A 7승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공간은 어떠냐? 요거 다 더할 것 같으면 두 개 더했더니 간단히 7 입실론 제분의 파이 K제곱 A 7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전하 분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구하라. 전하 분포가 여기 이렇게 주어졌고 스칼라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전하 분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로하고 파이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고서 전 공간에서 적분을 했었죠. 자, 이 전기 에너지는 무엇과 같으냐면 이 전하 분포가 되기까지 아무것도 전하 없던 데서부터 이 전하 분포가 되기까지 전하를 전부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이 바로 이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에 대해서 일을 하냐면 이들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갖고 오려면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그 전기력에 저항하면서 전기력을 밀면서 내가 일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에서 밀면서 한 일은 전부 모았을 때 그게 바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데 그게 바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그 전하 분포의 전기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하 분포가 어디에만 있습니까? 전하 분포가 요 반지름이 A보다 작은 데만 있으니까 이 적분은 반지름이 A보다 작은 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곱하면 되겠어요. 저기다 로 있고 파이 있으니까 요 두 개를 곱합니다. 그래서 곱하면 어떻게 되냐? 적분을 제로에서부터 A까지만 하게 되고 저거 두 개 곱하니까 이런 두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피 적분이니까 4파이 R제곱 DR에서 이제 적분을 하면 앞에 항은 어떤 적분이 되냐면 R3승에 대한 적분이 되고 두 번째 항은 R6승에 대한 적분이 되니까 그 적분 결과가 금방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 했더니 자 6분의 1하고 마이너스 42분의 1을 이제 6분의 1에서 마이너스 42분의 1을 빼야 되는데 그건 뭐가 되냐면 7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하 분포 속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얼마냐면 그 전기 에너지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그 전하를 전부 가져오는데 전기력을 거스르면서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그랬죠. 내가 한 일이 전기 에너지로 저장이 됐죠. 그 전기 에너지는 나중에 지난번에 C에서 푼 것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구한 게 뭐였습니까? 전 공간의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딱 요 에너지죠. 그리고 전하 분포에 저장된 에너지가 요 에너지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전하 분포를 모으느라고 해준 일은 전부 다 어디에 저장이 된다? 전기장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 우리가 보통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위치 에너지가 전기력의 경우에 전기력 위치 에너지는 어디 저장될까? 이런 궁금한 점이 가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건 어디에 저장이 될까? 이런 얘기 했을 때 공간의 만유인력 포텐셜은 공간의 중력장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공간의 전기장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문제에서 확인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칭인 전하 분포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 구하고 전위 구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이 저장된 1, 전하 분포에 저장된 1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가 있었죠. 네, 오늘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쉬운 네 번째 시간을 또 기다려 주기 바랍니다.